사회생활, 일을 하다 보면 이에 맞는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를 장착하고 까칠해져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현타가 온 적 없으신가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요, 선하게 살면서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잘할 순 없는 걸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직장에서 착하면 호구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합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불필요한 분노를 하게 하고 흑화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못돼줘야 되나? 생각도 해보고 나를 세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은 직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걸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소시오패스의 못된 사람들일까요? 물론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꼭대기로 올라가기가 수월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갑질로 인해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을 잃고 추락하는 기업이나 유명인들을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착하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 역시 한몫을 하는 듯합니다. 보통 사회생활에서의 착하다는 칭찬이 아니라 호락호락하다, 쉽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이런 착하다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보같이 착한 게 아니라 똑똑하게 현명한 방식으로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나의 소화 능력 파악하기.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참 바보 같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번아웃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에게 왜 이런 번아웃이 올까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직장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소화가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체합니다. 내가 힘들어져요. 일을 할 때 파악해야 되는 내 소화 능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의 소화. 두 번째, 정신적인 소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소화 가능한지를 파악하면 가능한 것이 생겨요. 바로 거절의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지, 마음과 달리 거절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을 할 이유가 생기죠. 여기서 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신적인 소화 능력은요, 어디까지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인지, 어디서부터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파악입니다. 일명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죠. 내가 그런 콤플렉스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는 스스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나서 행복한지, 기분이 좋은지, 반대로 찝찝하고 후회가 되고 스스로 호구가 된 것 같은지 알아보는 거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착한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가 되고 손해를 보는 마음이 든다면요, 스스로 내 감정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인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착한 척으로 인한 괴리였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건강한 선의는 자라납니다. 마치 체력적인 한계를 알아야 이에 맞는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요. 선한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두 번째입니다. 방어 능력 갖추기.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다소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화를 내고 공격을 하려 해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처럼 말이죠. 저는 이런 분들께 억지로 공격성을 갖추고 변하세요 라는 말보다는요, 방어 능력을 갖추기를 추천합니다. 타고난 순한 성향, 평화주의적인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방어 능력을 갖춰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마치 스컹크처럼요. 위기의 순간 나를 방어하기 위한 악취를 내뿜는 거죠. 특히 사회생활에서 두 가지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폭언을 방어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착하다는 것이 폭언을 참고 감내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폭언을 참고 인내할수록 점점 더 그 수위가 세지거나 그 사람을 호구로 보는 사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아닌 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 오래도록 나의 선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화법에 대한 팁은요, 제 도서 할 말은 합니다. 혹은 관련된 영상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들은 엔딩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둘게요. 방어 능력을 갖추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포식자를 보는 눈 기르기. 선한 마음으로 모두를 편견 없이 대하고 배려하는 것. 참 멋지고 훌륭한 자세인데요. 그런데 사회생활에선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함이 만만함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식자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고 이들에게는 전략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편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주를 하는 차를 피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나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죠. 특히 일터에서 포식자는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약약강,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웃음 코드 등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둬야 포식자에게 급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세 번째입니다. 3. 똑똑해 보이는 인상 만들기. 특히 직장에서는 선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만한 인상을 주면 일이 몰리거나 실컷 열심히 일을 해도 공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동료나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선은 품고 있되 큰 틀에서 선을 행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바로 똑부러지는 말투와 태도인데요. 생각보다 사회생활에서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 생각보다 타인에게 깊이 있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똑부러지는 프로다운 말투와 태도로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내 말투와 행동을 프로답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화법으로 소통을 하는 식인데요. 말투에 대한 팁, 일 못해 보이는 화법, 만만해 보이지 않는 화법에 대한 영상들은요. 시간 관계상 상단에 넣어둘게요. 선한 사람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네 번째입니다. 4. 선한 사람 모으기. 이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시절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팁인데요. 최근에 채널에 모시기도 했던 정신과 전문의 성유미 선생님께서 책에 쓰셨던 조언입니다. 바로 5사람의 법칙인데요. 선한 사람 5명을 모아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방법입니다. 배려를 많이 하고 베푸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이분들과 주고받는 건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완벽하게 비슷하지는 않아도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온기로 사람을 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물론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요. 적어도 추구하는 선이 비슷한 분들을 가까이 하면요. 회사를 다니며 부정적인 기운으로 인해 내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삶의 방향성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게다가 운이 좋다면 직장을 옮겨서도 서로 긍정적인 협업 관계가 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삶의 동료들을 얻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요. 착한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하면 1. 나의 소화 능력 파악하기 2. 방어 능력 갖추기 3. 똑똑해 보이는 인상 만들기 4. 선한 사람 모으기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실 포인트 한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전문성 갖추기인데요. 관련 지식을 쌓고 업무의 전문성을 쌓아 실력과 선함을 갖췄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되새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가시려는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